행복한 내일을 위한 지혜, 행복인생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칭찬했는데 관계가 멀어진 적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표정은 굳어지고 분위기는 싸늘해집니다.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손주한테, 친구한테 좋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투로 했느냐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좋은 말이라고 배워온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투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칭찬을 해도 어떤 말투로 하느냐에 따라 어떤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어떤 말은 더욱 가까워지게 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 말의 위치, 말의 높낮이가 관계를 좌우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게 되는 관계 망치는 말투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살리는 말 3가지도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조금만 바꾸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물 너무 많이 쓰잖아.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요즘 수도세가 얼마나 비싼데.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말을 아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답답했습니다. 나쁜 말 한 것도 아닌데, 좋은 말 해줬는데, 왜 저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이런 말을 심리학에서는 통제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 행동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너 생각해서라는 말을 덧붙이면 뇌에서 경계 신호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라는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순간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날 어린애 취급하지? 그런 마음이 쌓이면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 너 생각해서라는 말은 사실 상대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위에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말투를 썼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말의 위치를 조금만 낮추면 관계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고?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 하나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빠는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그냥 다녀.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네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험으로 말해준 건데.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부모 자식 간 대화를 연구해 봤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말로 시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방어 태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 경험이 내 경험보다 위에 있다. 내 생각은 아직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 삶을 살 권리를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나도 이만큼 살았는데 내 생각은 왜 존중받지 못하지? 그래서 말문이 닫힙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정말 많이 살아본 사람은 자기 경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이 말투를 썼다고 해서 당신이 권위적인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경험을 나누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웃으면서 말하지만 비꼬는 말투입니다.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 옷 좀 신경 썼네. 젊은 사람들 따라하려고? 하하, 그래도 어울리긴 하네. 말한 사람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한 사이니까 이 정도 장난은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옷 입고 온 친구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가 웃긴데? 왜 내가 우습게 보이지? 그리고 다음 모임부터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심리학에서는 이중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상대를 낮추는 말입니다. 사람의 뇌는 말의 내용보다 말투와 감정을 먼저 읽어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라도 그 안에 비꼼이 담겨 있으면 듣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말한 사람은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들은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담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잘못 디디면 상처를 남긴다. 친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말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갑니다. 이 말투를 썼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웃음 뒤에 숨은 칼날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교가 섞인 칭찬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손주가 시험을 잘 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대단하네. 옆집에는 맨날 게임만 하던데. 너는 그것보다 훨씬 낫다. 역시 우리 손주가 최고야. 할머니는 손주를 칭찬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손주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자꾸 다른 애들 이야기를 하시지? 내가 잘한 걸 봐주는 게 아니라 다른 애보다 나은 걸 좋아하시는 건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적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비교를 통한 칭찬을 들으면 기쁨보다 불안을 먼저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칭찬받는다는 건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무의식적 메시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상대를 더 높이 평가하려고 비교를 끌어온 거겠지만 상대는 조건부 인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나 자체로는 부족한 건가? 남보다 나아야만 사랑받는 건가? 그런 생각이 쌓이면 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조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은 그 사람 자체를 향해야 하며 다른 무엇과의 비교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비교가 섞인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이 말투를 썼다고 해서 당신이 차별하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칭찬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상대는 진짜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결론부터 단정하는 말투입니다. 딸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런데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엄마가 말을 끊었어요.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참고 다녀야지 어쩌겠어.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내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구나. 엄마는 속상했습니다. 내가 답을 알려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하지만 딸은 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길 바랐던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결론부터 말해주는 사람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누구에게 마음을 더 여느냐를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반대로 결론부터 단정해버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하는 건 내 고민은 이미 뻔해.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는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을 겁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기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내 마음을 뭘 알아? 이야기도 안 들었으면서 그렇게 말문이 닫힙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답을 주기 전에 질문을 던진다. 결론을 먼저 내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조급한 사람입니다. 이 말투를 썼다고 해서 당신이 무심한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결론을 잠시 미뤄두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망치는 말투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나도 저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도 좋은 뜻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말투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 이런 말투를 버리고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는 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인정의 말입니다. 손주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대학원 가려고 해요. 취업은 나중에 할게요.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뭔 소리야, 빨리 취업해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공부만 하면 뭐해.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손주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제 말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럴 수 있겠네. 할머니는 잘 모르는 거니까. 그 순간 손주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자기 생각을 부정당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생각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먼저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생각을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들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라.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은 상대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정하는 순간 상대는 오히려 이쪽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몰랐네라는 낮아지는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려고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직장 하나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유가 있겠지?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지금 회사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다고. 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해해 주실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다 알 순 없지. 내 삶은 내가 사는 거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가르치려 들 때보다 누군가 자기에게 배우려 할 때 더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내가 몰랐네라는 말은 자신이 위에 있다는 걸 내려놓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진짜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깊은 대화가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모든 물이 모여든다. 사람도 자신을 낮출 때 진심이 모여든다. 내가 몰랐네라는 말은 무지를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다는 것을 내세우기보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다움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키우는 방식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대요. 저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속으로 답답했습니다. 내가 애를 3명이나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책 몇 권 읽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말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어머니 때랑은 다를 수 있지.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세상이 변했으니까. 어머니 방식만 맞는 건 아니잖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더 자주 물어보게 됐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는 자율성 욕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강요받으면 반발하지만 선택권을 주면 오히려 조언을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면서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안심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꺾으려는 게 아니구나. 함께 생각하려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이쪽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지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 생각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만 옳다고 우기지 않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는 말 3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몰랐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 말들은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내가 위에 서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을 하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엽니다. 진심을 나눕니다. 가까워집니다. 지금까지 2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관계를 망치는 말투 5가지였습니다.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웃으면서 하지만 비꼬는 말투. 비교가 섞인 칭찬 말투. 결론부터 단정하는 말투. 이 말들은 모두 좋은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상대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의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려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는 말 3가지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몰랐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 말들은 상대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정하고 낮아지고 여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마음을 엽니다. 진심을 나눕니다. 결국 관계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에서 갈립니다. 말의 위치에서 갈립니다. 말의 높낮이에서 갈립니다. 우리는 평생 말로 이기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더 잘 알아. 내 경험이 더 많아. 그렇게 말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로 이기면 사람을 잃습니다. 반대로 말을 낮추면 사람을 얻습니다. 말로 이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얻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세지는 게 아니라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높이 서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다움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그렇게 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말투가 이렇게 중요한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조금씩 바꿔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말 중에 하나만 내일 써보십시오.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몰랐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 중 하나만 내일 누군가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상대방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가까워질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멀어지게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말을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말투를 조금만 낮추면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말의 위치를 조금만 바꾸면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의 오늘도 따뜻한 말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행복 인생 라디오였습니다.